안녕하세요, 블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닭가슴살 샐러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먹었던 닭가슴살 샐러드와 그리고 현미밥 편은 2편에서 할 거고,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와 그 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닭가슴살. 지금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먹었던 식단인데, 이렇게 양상추랑 오이랑 뭐 파프리카 같은 거 넣고 바나나 아니면 고구마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닭가슴살, 그때는 닭가슴살 100g짜리를 삶아서 쭉쭉 찢어가지고 넣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큐브식으로 나오니까 먹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드레싱 소스 있잖아요. 이런 거 없이는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간이 필요한 아이들 위주로 뿌려요. 그러면 간이 되니까 먹기가 조금 편하죠. 제가 싫어하는 파프리카나 바나나 위주에 조금씩 뿌리고, 한 요 정도 뿌리고 먹고 나서 이따가 밑에 한 번 더 뿌려서 먹는 거죠. 밥솥으로 맥반석 계란 만드는 거는 물을 달걀이 반 정도 잠길 정도까지 넣고, 계란 깨졌어. 달걀을 넣어주세요. 하게 넣고, 하나 더 들어갈까? 넣고, 소금을 약간 넣고 한번 휘 저은 다음, 지금 밥솥에 압력 취사 한번 돌려서 완성된 맥반석 계란이에요. 여기 터진 부분만 봐도 잘 됐다는 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밥솥마다 상황이 다른데 좀 덜 된 것 같다 싶으면 이 상태로 압력 취사를 한 번 더 돌리면 더 맛있는 맥반석 계란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보온 상태로 약간 주면 약간 누른 상태로 먹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닭가슴살 샐러드가 그냥 양상추에만 먹으면 약간 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있는 거 다 섞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마트 갔을 때 제가 싫어하는 뭐 파프리카나 뭐 채소 그리고 과일 같은 거를 좀 섞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 좀 영양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제가 영양적으로 따지는 거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그 외 비타민과 무기질 등등이 그 한 밥상에 다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양이 많아지지만 그 영양적인 거를 잘 챙겨야 살이 더 잘 빠질 수 있는 체질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닭가슴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먹어요. 4개? 4개 정도 먹을까? 샐러드로 배 채운다는 게 아마 이런 걸 거야. 근데 이거만 먹으면 배고프니까 닭가슴살도 색깔이 은근히 이쁘네. 이거? 치즈 같아. 그러게, 색깔 너무 예쁘다. 짠, 예쁘다. 완전 알록달록해. 오늘 저녁은 무화과 넣은 샐러드. 근데 이것만 먹으면 배고프니까 저는 닭가슴살 5개 넣어서 같이 먹을게요. 제가 평소에 먹는 양을 찍었는데 제 남편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걸 혼자 다 먹을 거야? 그걸 누가 믿겠어? 나는 별로 많지 않다고 느꼈는데
제 남편이랑 동생이 이렇게 보더니 "헉, 너무 많다고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게 살이 빠지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고도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지고 그리고 한 끼 정도는 일반식으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빠져요. 처음엔 빠져요. 처음엔 빠지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어느 순간 정체기가 왔다는 거는 내 몸이 이제 그거에 적응을 했다는 얘기고 그 더 이상 빼면 얘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몸도 조금 그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어요. 제가 20kg 뺐을 때처럼 박차를 가해서 계속 빼면 몸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정체기가 왔을 때는 잠깐 한 템포 쉬어가면서 어느 정도 먹으면서 조금 편안하게 지내다가 한두 달 그렇게 되다가 또 한번 박차를 딱 가해서 한 30kg래. 박차를 딱 가해서 3kg 정도를 또 빼고 이런 상태로 가야지 이미 정체기가 왔다는 얘기는 몸이 이제 여기선 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몸의 소리도 들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킨이나 피자 같은 묵직한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지 않는 한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뭐 일반적인 한식이나 분식을 먹을 때 항상 그 닭가슴살 팩은 뜯어서 같이 곁들여서 먹을 정도로 단백질은 꼭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너무 안 먹으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데 그거는 쌀밥의 양을 줄이는 거고 쌀밥을 대체할 수 있는 고구마나 아니면 바나나 아니면 저처럼 현미밥을 챙겨서라도 어느 정도 탄수화물은 챙겨줘야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정체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몸무게보다 중요한 게 이 줄자로 사이즈를 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무게는 내려갔다가 또 어느 순간 몇백 그램 올라갔다가 아니면 1kg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몸무게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사실 중요한 건 바디거든요. 바디 사이즈. 그래서 저는 67, 8 나갈 때부터 47kg까지 빠질 때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둘레, 가슴 밑둘레,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그래서 표로 해가지고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67, 8에서 8개월 동안 47까지 살을 뺐던 것 같아요. 정체기가 왔음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줄자로 사이즈를 재면서 어디라도 줄어 있거든요. 몸무게가 늘었다 해도 바디 중에 어디 한 군데는 빠져 있어요. 0.5cm라도. 그러면 그게 또 힘이 되어서 계속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체기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 댓글로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제 지인분들도 있고 제 동생도 있는데 몸무게는 참고만 할 뿐 중요한 건 바디 사이즈니까 사이즈를 재서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을 하면서 어디라도 빠져 있으면 또 그게 달릴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 비만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허벅지, 종아리는 사실 잘 줄지 않아요. 종아리는 절대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는 곳이 종아리고 허벅지나 엉덩이는 그래도 조금 잘 빠지거든요. 배둘레. 그래서 그런 걸 재면서 약간 그래도 좀 줄었네? 하면서 그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줄자로 사이즈를 재고 기록하는 것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다이어트 채널을 하겠다고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 있었던 라면들이에요. 제가 이 정도로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떡볶이, 빵 이 세 개는 제가 20kg 뺄 때도 끊질 못했어요. 정말 제가 20kg를 뺄 때도 3번 먹을 거 1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줄이고 예전에 뭐 짜파게티 3개 먹고 이런 거 이제 한 2개만 먹고 이런 식으로 비빔면도 그냥 소소하게 2개 정도 먹고 이렇게 줄인 게 지금의 단계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9월 초에 이제 베트남으로 친정 식구들하고 아빠 환갑 여행을 가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잠깐 끄는 거예요. 잠깐. 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해요.
육개장은 사실 아이들 때문에 있는 거고, 요즘에는 이거를 제가 양심상 이걸 먹었어요. 양심상 컵누들이죠. 이거는 칼로리도 낮고 사실 배도 안 불러요. 이거 하나 먹어도 배도 안 불러. 그래도 너무 그 뭔가 면치기 면치기라고 하죠. 면이 먹고 싶을 때는 얘네를 2개 먹건 하나 먹건 얘네를 먹어서 요즘에는 얘네로 그걸 좀 달래고 있어요. 아쉬움을 얘네로 달래고 있고, 원래는 저는 여름에는 비빔면을 엄청 먹어요. 비빔면을 사실 2개 반까지 먹거든요. 비빔면을 여름에는 이게 솔직히 한 개는 양이 너무 적잖아요. 한 개는. 그 처음에 2개를 먹다가 어느 순간 최근에 위가 좀 늘어났는지 2개도 약간 적다 싶어서 2개 반, 3개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3개까지는 안 되고 2개 반까지도 최근에 먹었어요. 제가 진짜 면을, 특히 라면을, 아니지, 특히 라면도 아니에요. 뭐 쫄면, 냉면, 국수, 뭐 비빔국수, 뭐 안 가리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탄수화물 중독인 거죠. 사실은 탄수화물 중독이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20kg 뺄 때, 직장 다닐 때 대전으로 가끔 출장을 갔어요. KTX를 타고 대전역에 내리면 거기 이제 던킨도너츠 매장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던킨도너츠 매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 출장을 내려가서 일을 마치고 올라올 때 진짜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힘들기도 하고 당도 떨어지고 그럴 때 던킨도너츠 들어가서 이제 기차 기다리면서 그 던킨도너츠 도너츠 있잖아요. 그 도너츠를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긴 박스에 담아주면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가지고 기차를 기다리면서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빵을 엄청 좋아했고, 그리고 떡볶이는 지금도 주 3회 정도는 먹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며칠은 좀 자제한다고 안 먹었는데 원래 떡볶이는 진짜 주 3회 정도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일주일로 보면 매 끼니 하루에 한 번은 면을 먹었고, 빵도 거의 뭐 진짜 중독 증세가 있을 정도로 진짜 빵집을 털어와서 먹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뭐 시어머님이나 제 친구들이 진짜 빵 좀 그만 먹으라고 정말 말릴 정도였어요. 말릴 정도로 빵을 엄청 좋아했고, 면도, 라면도 엄청 좋아하고 그랬던 제가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바로 현미밥이에요. 그 부족한 탄수화물을 뭘로는 채워야 되는데 사실 다른 거는 배가 들 차고 이 속이 꽉 차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됐어요. 그 감정이 해소가 안 됐는데 현미밥을 먹으면서는 그 포만감도 있고 씹히는 느낌도 있고, 어쨌든 쌀이니까 들어가면 안정이 돼요. 저 스스로 그 안정을 찾으면서 아마 현미밥이 그래도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저 집에서 홈베이킹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그 빵에 얼마나 많은 설탕과 버터 그리고 뭐 시럽, 그 외의 것들이 들어가서 걔가 완성이 되는지 내 눈으로 보면 그 빵을 사 먹는 게 약간은 두려워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도 빵을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집에서 간단한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홈베이킹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믹스돼 있는 거 말고 대량 해서 내가 밀가루부터 뭐 버터, 설탕, 뭐 우유, 계란 다 계량해서 만드는 홈베이킹을 한번 해보면 와, 정말 이 빵에 들어가는 설탕과 버터와 뭐 다른 것들의 양이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끼면 내가 빵 5개 먹던 걸 그래도 한 2개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는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좀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본 게 이거예요. 건강을 생각한 홈베이킹.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도 사실 빵을 끊지 못한 거죠. 5개 먹을 거 3개 먹고 2개 먹고로 줄였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빵을 먹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책들이 이거죠.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채식 베이킹이랑 이거 건강 베이킹.
이렇게 두 권을 보면서도 이제 빵을 만들어 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유랑 두부랑 바나나, 식물성 오일로 만드는 홈베이킹 책이고, 이거는 두부나 인삼,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건강 홈베이킹.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계량을 하고 레시피를 보면서 이제 점점점 빵과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 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이런 건강. 몸을 살리는 자연식 밥상 책하고 이제 현미채식 이런 거.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 어느 거는 먹고, 어느 거는 가리고, 어느 건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찾고 하면서 이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집안 청소를 해요. 그렇게 막 대청소를 하는 건 아니고, 일어나서 눈에 그 전날 못 치운 것들을 좀 치우면서 그 전날 못한 설거지도 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가장 좋으니까 그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가장 하기 싫은 청소를 하면서 조금 약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복에 하는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조금 움직이면서 워밍업을 좀 하는 상태에서 아침은 가볍게, 그러니까 뭐라도 먹어요. 뭐 두유 하나를 먹던가 바나나 하나를 먹던가 아니면 시리얼을 먹던가, 뭔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샐러드를 꺼내서 먹고, 아무튼 뭘 먹고 나서 점심을 바로 먹어요. 제가 아점을 한 10시가량을 가볍게 먹고, 그리고 나서 12시, 1시에 점심을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저녁을 5시, 6시 정도에는 끝내는 것 같아요. 6시 정도에 끝내고, 너무 일찍 끝내서 조금 배가 고프면 9시 정도에 가볍게 먹기도 해요. 먹기도 하는데, 제가 보통 생각해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3시 정도 돼요. 1시에서 3시 사이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게 자서 아마 그 저녁에 먹고 간식을 조금 먹어도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걸음이 굉장히 빨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걸음이 정말 굉장히 빨라요. 제가 이렇게 제 동생이나 누가 저랑 이렇게 같이 걸어갈 때 힘들어서 못 쫓아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걸음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걸을 수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평발이에요. 완전 100% 평발은 아닌데 평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힘든데 걷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집에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걸을 때도 좀 아프고 힘들고 해서. 그리고 저는 틈틈이 물을 많이 마시고요.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최근에는 보이차까지 먹고, 녹차나 뭐 둥글레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20kg 뺄 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먹어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린 것이 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녹차나 둥글레차, 옥수수 수염차는 이제 안 먹고요. 지금은 보이차랑 아메리카노, 그리고 틈틈이 물을 많이 먹고, 영양제 먹을 때만 해도 물을 한 3컵은 마셔요. 그리고 제가 영양제를 20kg 뺄 때는 안 먹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도 몰랐는데, 최근에는 영양제를 한 3가지 정도 집에 있는 거 그때그때 먹어요. 생각나는 거에서 종합 비타민 3알, 그러니까 그 한 봉지에 제가 영상 사이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 봉지에 있는 비타민이 3가지예요. 그래서 그 3가지 먹고, 그리고 깔라만시 환을 먹고 있어요. 얘는 비타민이 엄청 많거든요. 레몬이나 뭐 이런 애들보다 훨씬 많다고 하면서 배변 활동에 살짝 도움이 된다고 해서 깔라만시 환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깔라만시 환을 먹고, 그리고 하나는 유산균이에요. 제가 깔라만시랑 유산균이랑 같은 맥락인 게, 화장실을 잘 못 가요.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못 간다기보다 어릴 때 19살 때부터 못 갔어요. 19살 때부터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제가 운동을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 않는 거는 우선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 운동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1-2시간씩 운동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고, 사실 스트레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동작들 있죠. 우리 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막 발 닿고 이런 거 그런 거 조금씩 하면서 몸만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 15개를 했어요. 영상에도 있는데 15개 했는데 최근에 120개 정도는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운동을 잠깐씩 하고 있어요. 잠깐씩. 제가 막 시간을 내서 30분씩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시간도 없어요.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할 수는 없고 평생 할 자신도 없고 해서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항상 배에 힘을 엄청 주고 서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쑥 넣어서 이런 상태로 항상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배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 돌아다니고 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 서 있을 일이 있을 때 엉덩이부터 여기 힘을 빡 주고 서 있어요. 이렇게 힘을 딱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배에도 그렇게 뱃살이 막 출렁이면서 넘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오긴 나와 있지만 조그맣게 제가 생활 속에서 뭔가 조금씩 지켜온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밤마다 하는 그 골반 스트레칭이 몇 가지 있어요. 한 3분 안에 끝내는 거. 그것도 한지 10년 정도 됐고 배에 힘주고 서 있는 것도 뭐 굉장히 오래됐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꽂혀서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고 그게 지금 생활 속에 그냥 묻어 있어서 나는 뭐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데 뭐 난 그냥 편하게 뭐 그냥 지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워낙 제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다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전편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뗄래야 뗄 수 없는 숙제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고 무엇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좀 즐기면서 그리고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